예제로 배우는 안드로이드 세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디트 텍스트에 입력한 내용을 토스트에 출력할 건데요. 전 시간에는 어떤 버튼을 누르면 또 특정한, 즉 같은 문자열이 계속 토스트에 출력이 됐다면 전 시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서 우리가 직접 입력한 내용을 토스트에 출력하는 이러한 예제를, 즉 어플리케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실습에 앞서 먼저 이제 뷰의 배치 방향을 결정하는 오리엔테이션 그랬는데요. 자, 자바에서는 컴포넌트라고 하고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위젯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위젯, 즉 뭐 버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라는 거죠. 방향은 크게 버티컬과 호리전탈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버티컬은 어떻게 수직으로 이런 위젯들을 내가 배치를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호리전탈은 어떻게 수평 방향으로 배치를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자, 그림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리엔테이션, 즉 뷰의 배치 방향을 버티컬로 주게 되면은 버튼들이 어떻게 쭉 수직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이러한 형태로 배치가 됩니다. 이 버튼 하나하나를 위젯이라 한다 했습니다. 자, 만약에 오리엔테이션을 호리젠탈로 주면 어떻다? 자, 그렇죠. 옆으로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쭉 배치를 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실습을 하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실습을 통해서 만들게 될 어플리케이션, 오버뷰를 먼저 살펴보면, 자, 먼저 위쪽에 에디트 텍스트를 하나 만들 것이고요. 이 안에 버튼을 3개를 위치할 것입니다. 자, 버튼이 나란히 이렇게 서게 되니까, 자, 오리엔테이션이 호리젠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에디트 텍스트는 사용자로부터 뭔가 내용을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위젯 중에 하나인데, 여기를 이제 이곳에 입력하세요를 힌트로 줄 겁니다. 힌트는 뭐냐면요, 이 에디트 텍스트에 아무런 내용이 없을 때만 안내 메시지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무언가 에디트 텍스트의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곳에 입력하세요라는 문구는 사라지는 이러한 기능이 힌트라는 기능입니다. 역시 잠시 후에 실습할 때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버튼인 단순 출력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자, 입력한 내용 에디트 텍스트엔 하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입력한 내용과는 상관없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는 같은 문구만 토스트에 계속 출력이 될 거고요. 자,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서, 자, 아무런 내용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 지금 여기 이곳에 입력하세요는 힌트라고 했죠. 화면에는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내용도 없는 게 되겠죠. 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력 내용 출력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토스트, 안내 토스트가 찍힐 것이고요. 자, 무언가, 여기는 hello라고 입력을 했네요. hello 입력을 하고 입력 내용 출력 버튼을 누르면, 즉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에디트 텍스트에 우리가 입력한 내용을 바로 토스트에 찍어주는 이러한 실습을 진행할 것입니다. 물론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종료가 되겠죠. 자, 오버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키지 창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New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프로젝트 이름은 Hello Android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Next. 역시 SDK 버전도 안드로이드 4.0.3 API 레벨 15 선택하고 Next. 패키지 네임 kr.hs.mirim. 자, 두 단계 이상만 주면 된다고 했죠. 자, finish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어디를 냈죠? 자,
RES는 리소스의 약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들은 RES 폴더 안에 위치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 레이아웃의 main.xml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왜요? 자, main.xml에서 디자인하는 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액티비티의 화면이 되겠죠. 그래서 main.xml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이면은 디폴트로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텍스트 뷰가 하나 보이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저기에 제일 먼저 에디트 텍스트를 하나 넣어줄 건데요. 에디트 텍스트는 텍스트 필드에 제일 위쪽에 있네요.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른쪽 아웃라인 쪽에 보시면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에디트 텍스트가 하나 만들어졌네요. 자, 다음으로는 레이아웃에 보시면은 리니어 레이아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아래 거 호리젠탈은 안에 있는 뷰들을 어떻게 배치한다? 좀 전에 설명했죠. 가로로 배치를 해준다. 자, 이 안에 우리는 폼 위젯 안에 있는 버튼을 자 이렇게 세 개를 넣어줄 것입니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은 이렇게 버튼 세 개를 갖고 있는데 자, 방향이 뭐다? 오리엔테이션이 호리젠탈이기 때문에 가로로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만약 오리엔테이션이 버티칼이다. 자, 그러면은 이 버튼 세 개가 일렬로 이렇게 쭉 서 있는 그러한 모양이 되겠죠. 자, 안에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에디트 텍스트에는요. 자, 힌트를 하나 줄 건데 이렇게 힌트 입력해 볼까요? 역시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은 안드로이드 땡땡 힌트 이렇게 보이네요. 엔터 치시고요. 이곳에 입력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입력하세요. 힌트는 뭐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잠깐 안내 멘트가 나왔다가 뭔가 글씨를 입력하면 사라지는 이런 게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id는 edt 텍스트 골뱅이 플러스 id는 edt 텍스트. 자, 우리 이거 전 시간에 봤던 거네요. 레이아웃 width는 넓이고 레이아웃 height는 높이더라. 자, width는 fill appearance 역시 FI까지만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맞는 키죠? 컨트롤 스페이스바만 누르면 그 문맥에 맞는 이런 이하거들이 바로바로 나오게 되겠죠. fill appearance 넓이는 꽉 채워라. 레이아웃 헤이트는 높이가 되겠죠. 높이는 디폴트 크기만큼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 자, 오리까지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안드로이드 땡땡 오리엔테이션 나오게 되겠죠. 자, 방향은 어떻게 할래? 즉, 이 리니어 레이아웃부터 이 리니어 레이아웃 사이에 있는 이 버튼 3개가 보이죠? 이 버튼 3개의 배치는 어떻게 할래? 자, 우린 옆으로 가로로 배치하고 싶기 때문에 자, H5까지만 치고 호리젠탈 이렇게 치시면 되겠네요. 호리젠탈. 자, 가로로 배치해 줘. 역시 width, 레이아웃 width는 필. 자, 꽉 채우고요. height는 랩 컨텐트 그러겠네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은 이제 배치 관리자라고 하는데요. 리니어 레이아웃은 디폴트로 자, 오리엔테이션이 호리젠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생략을 하더라도 호리젠탈로 배치를 한다는 거죠. 자, 아직 처음에는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써주나 안 써주나 이쪽 구문은 마찬가지로 위젯들을 어떻게 가로로 배치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버튼의 텍스트는
단순 출력 이렇게 주도록 할 거고요. id는 btn write 1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튼은 입력 내용 출력이라고 주도록 하고요. id는 btn write 2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버튼은 텍스트는 종류, id는 btn end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요. 여기까지 물론 이 화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자,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헬로 안드로이드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Run as Android Application 하시면 되겠네요. 자, 레이아웃을 확인했죠. 자, 가장 위쪽에는 지금 에디트 텍스트가 지금 하나 보이죠? 에디트 텍스트. 에디트 텍스트에 with 값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필페어런츠로 줬기 때문에 자, 가로는 가득 채우는 이러한 모양이죠. 자,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 힌트를 줬기 때문에 에디트 텍스트에 아무런 내용도 없으면 이렇게 이곳에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뭔가 내용을 입력해주면 사라지는 이런 게 되겠죠. 자, 버튼 3개가 자, 오리엔테이션이 뭐였죠? 호리젠탈 가로로 이렇게 배치된 모습이고요. 자, 이 버튼은 현재 레이아웃만 만들었지 리스너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눌러봐야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겠죠. 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액션이 취해지도록 하려면 자, 리스너를 줘야 된다고 했죠. 어디에서? 소스에서 줘야 되겠죠. 리스너를 주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라고 전 시간에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본격적인 리스너를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할까요? 자, src의 패키지에 자, 액티비티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혹시 공식 하나 기억나십니까? main.xml과 액티비티는 서로 다른 공간에 있더라. 그래서 액티비티가 main.xml에 있는 위젯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선언하고 찝고 특히 버튼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 뭔가 작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리스너까지 줘라. 기억나실 겁니다. 자, main.xml에 보니까 에디트 텍스트가 하나 있고 버튼이 하나, 둘, 3개가 있네요. 총 4개의 위젯이 있네요. 4개를 찝어야 되겠죠. 자,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이용해서 자, ET까지만 쳤습니다. 에디트 텍스트 EDT 텍스트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에디트 텍스트. 다음 버튼이 3개 있었죠. 버튼 역시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버튼을 선택해주고 첫 번째 버튼은 btn write 1 두 번째 버튼은 btn write 2 세 번째는 btn end. 근데 여기는 뭐 어차피 자바를 좀 해본 학생이면 알겠지만 레퍼런스 변수이기 때문에 임의로 주셔도 됩니다. 그 말은 main.xml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id와 뭐 다르게 사용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id를 같이 줘야만이 변수명을 같이 줘야만이 좀 더 프로그램을 짤 때 우리가 헷갈리지 않겠죠. 자, 첫 번째 1단계 뭐 했습니까? 선언을 했네요.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 해야 됩니까? 찝으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주석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찝기. 자, 우리가 찝을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find view by
id라는 게 있었죠. 자, edit text. 자, find까지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자, 뭘 집어줄까 물어보네요. r.id.edt 텍스트. 테스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edt 테스트. main.xml에 있는 위젯 중에 edt 테스트라는 아이디를 집어줘. 자, 그러면 find view by id는 찍긴 찍었는데 이게 뭔지 모른다겠죠. 자, 정체성을 밝혀줘야죠. 이게 뭘까요? 아하, edit 텍스트였네요. edit 텍스트. id가 edt 텍스트인 위젯은 edit 텍스트였네요. 마찬가지로 버튼 3개도 같은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혹시 전 시간에 이렇게 무슨 말이야 선언하고 찍고 뭐 하셨던 분들 조금 이따 찝을까요? 자, 이런 패턴이 본 안드로이드 예제로 배우는 안드로이드 강의가 끝날 때까지 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강, 3강, 4강 들을수록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이해가 갈 것입니다. 자, find. 자,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r.id.btn write1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자, 정체성을 또 밝혀줘야 되겠네요. 너는 버튼이야. 자, 이런 식으로 btn write2, btn end도 마찬가지로 해줘야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미리 이렇게 정체성을 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톡톡 찍어가면서 id.btn write2 자, 버튼 두 번째 버튼을 집었네요. 자, 세 번째 미리 캐스팅 정체성을 밝혀주고 find view by id r.id.btn end 이렇게 되겠네요. 자, 첫 번째 공식에 선언하고 찍고 이제 마지막 뭐 남았습니까? 리스너를 줘야 되겠네요. 자, 리스너를 줄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 내부 클래스를 이용한 방법, 내부 무명 클래스를 이용한 방법, 액티비티 자신이 바로 리스너가 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은 많이 쓰입니다. 자, 이번 예제에서는 세 번째 방법을 한번 써볼까요? 세 번째 방법. 자, 세 번째 방법은 액티비티 자신이 리스너인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해라? implement on click listener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 빨간 에러 표시가 나오면서 삐진다겠죠. hello android activity가 삐졌습니다. 몇 삐졌을까요? 혹시 기억납니까? on crate 바깥쪽에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on click이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해줘야만이 자, 에러 표시가 사라지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리스너를 주는 거죠. 즉 버튼과 리스너를 연결을 시켜줘서 버튼이 클릭되면 자, 콜백 메소드인 on 클릭을 자동적으로 호출해주는 이런 로직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btn write1에다가 set on click listener set on click listener는 버튼하고 리스너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파라미터로 팔라 그러네요. 뭘? 리스너를 달라네요. 자, 리스너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죠. implement에 있기 때문에 자, this 리스너가 누구야? 나야. 자, 지금부터 리스너는 첫 번째 버튼 이 단순 출력이라는 버튼을 지금부터 쳐다보고 있다가 이 버튼이 클릭되면 on
클릭이라는 메소드를 자동으로 호출해 주겠네요. 자, 두 번째 버튼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btn write to 역시 this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리스너는 버튼을 두 개를 쳐다보겠네요. 단순 출력 버튼과 입력 내용 출력 버튼을 쳐다보고 있겠네요. 자, 종료 버튼도 마찬가지로 해볼까요? 복사를 해서 btn end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리스너는 이 세 개의 버튼을 쳐다보다가 뭐 세 개 중에 어떤 버튼이든 클릭이 되면 어디 onClick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 주겠죠. 자, 이때 여기서 어떤 버튼이 클릭이 되든지 지금 뷰로 받았네요. 자, 원래 버튼으로 던져주면 버튼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 뷰로 받았죠. 뷰는 버튼의 상위 클래스가 되겠죠. 그래서 뷰로 받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V에서 첫 번째 버튼이 클릭돼도 V로 받아줄 것이고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해도 V로 받아줄 것이고 세 번째 버튼을 클릭해도 V로 받아주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버튼이 클릭됐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 if절을 써야 되겠죠. if V에서 지금 이 V는 세 개의 버튼을 다 받아준다고 했죠. get id id를 갖고 왔습니다. id를 갖고 왔더니 r.id.btn write 1 자, id가 이거면 자, 어떤 버튼이 클릭된 거죠? 자, 첫 번째 단순 출력 버튼이 클릭된 거죠. 자, else if 아니야 v.get id id를 갖고 왔더니 r.id.btn write to면 어떤 버튼? 두 번째 입력 내용 출력이라는 버튼이 클릭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그것도 아니야 v.get id를 했더니 r.id.btn end야. 자, 그럼 뭐죠? 종료 버튼이 눌렸죠? 여기 로직 바로 한번 넣어볼까요? 안드로이드에서 이게 종료를 할 때는 finish 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finish 해주게 되면은 종료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개가 남았네요.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은 수행해야 될 로직을 여기에다 넣어주면 되겠고 두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수행해야 될 로직을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버튼은 입력된 내용과는 뭐 내용에 상관없이 단순 출력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정한 내용을 출력해 준다고 했죠. 자, 이때 자, 우리 또 토스트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토스트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make text 파라미터가 3개라고 했죠. 첫 번째는 this 여기다가 출력할 거야. 무엇을 출력할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듀얼레이션은 얼마 동안 출력할래? 3초 정도 출력할 거야. 자, 끝날 때는 반드시 .show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했죠. 자, 됐습니다.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무슨 내용을 입력하든지 상관없이 버튼을 누르면 자, 액티비티 하단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는 토스트가 찍히게 되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자, 마우스 오른쪽 Run as Android Application 저기 뭐 하이
이렇게 입력을 해도 자, 단순 출력 버튼을 누르면 에디트 텍스트에 입력한 내용과는 상관없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가 찍히게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입력 내용 출력은 여기 하이를 입력하면은 토스트에 하이, 최 이렇게 입력하고 누르게 되면은 최가 출력이 돼야 되겠죠. 자, 에디트 텍스트에 입력한 내용을 갖고 와서 토스트는 찍어줘야 되는데 여긴 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아무 내용도 입력하지 않고 누를 경우에는 무엇인가 내용을 입력해 주십시오 라고 멘트를 달아주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무엇인가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으면 입력된 내용을 바로 출력해 주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버튼을 누를 때 로직이 실행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였죠. 아이디가 btm write 2다. 그럼 여기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였죠? 에디트 텍스트에 아무 내용이 없는 경우가 있겠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무언가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다 조건절을 줘야 되겠네요. 자, 에디트 텍스트는 위에서 뭘로 집었죠? edt 텍스트라고 집었네요. 자, edt 텍스트, 즉 에디트 텍스트로부터 지금 뭐합니까? 내용을 갖고 올 때는 get 텍스트, 뭔가 내용을 넣을 때는 set 텍스트, 그렇습니다. 내용을 갖고 와라 이거죠. 에디트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갖고 와라. 자, get 텍스트 하면요, 그냥 습관적으로 toString 이렇게 붙여준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갖고 올 때 무슨 타입으로? 스트링 타입으로 갖고 와라. 갖고 와서 자, 비교해야 되겠죠. 자, 객체의 내용을 비교할 때는 equals라는 메소드를 쓰는 거죠. 땡땡.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디트 텍스트로부터 스트링을 갖고 와서 비교해봐서 이거냐 이거죠. 아무것도 없냐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true면 에디트 텍스트에 아무런 내용도 입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때는 우리가 내용을 입력해 주십시오 라는 토스트를 찍어주면 되겠네요. 자, 뭐 새로 타이핑할 거 없이 위에 있는 내용을 붙여넣기 해서 이 내용만 바꿔주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자, LG로 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용을 입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에디트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갖고 와서 토스트에 찍어주면 되겠네요. 자, 토스트 이것도 이렇게 또 복사해 볼까요? 앞으로도 토스트는 참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바꿔줘야 되겠죠. 이 부분을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가 아닌 에디트 텍스트로부터 갖고 온 내용을 출력해 줘야 되겠네요. 자, edt 텍스트, 에디트 텍스트로부터 갖고 와라. get 텍스트 한다고 했죠. get 텍스트. get 텍스트를 하게 되면 습관적으로 뭘 해줘라? toString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토스트로 찍어주긴 찍어주는데 어떤 내용을? 에디트 텍스트로부터 입력한 내용을 찍어줘라. 자, 다 완성이 됐네요. 잠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main.xml에 있는 위젯들을 어떻게 선언을 해줬고요. 자, 그 중에 버튼을 누르면 뭔가 액션이 취해져야 되기 때문에 자, 찍고 자, 리스너를 준 거죠, 버튼은.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onClick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것이고, 이 세 개의 버튼 중에 어떤 버튼이 클릭됐나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 v.getId에서 btmwrite1이냐, btmwrite2냐, btmend냐 비교를 해서 해당되는 버튼에 해당하는 로직을 각각 수행해주면 되겠네요. 자, 결과값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앞에 또 별 표시가 있네요. 저장해달라는 거죠. 저장을 하고 Run as Android Application 하게 되면 완성된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 하이 이렇게 입력해 볼까요? 단축 출력 버튼은 입력한 내용과는 상관없이 계속 같은 내용이 입력이 되겠고요. 자, 아무 내용도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 입력 내용 출력 버튼을 누르면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요. 자, 무언가 내용을 입력했을 때는 hello라는 내용이 토스트에 찍히게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종료 버튼을 누르면 어플리케이션이 종료가 되는데, 안드로이드에서의 어떤 종료는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는 게 아니라 피니시는 이전 화면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뭐 무언가 실행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 어플리케이션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세 번째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